호르몬 대체 요법은 주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생기는 일을 대체하기 위한 치료 방법인데, 주로 우리나라 경우는 먹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패치제도 있고 뭐 있었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는 호르몬 요법을 하고 있고, 에스트로겐을 그럼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궁 내막 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궁 내막에 계속 에스트로겐만 노출이 되게 되면 자궁 내막이 점점 증식이 되고 두꺼워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궁 내막 암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궁이 있는 경우는 그걸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프로제스틴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을 같이 병합 투여를 하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여성 호르몬 치료제는 자궁이 있는 경우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틴 혼합 여성 호르몬 치료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궁을 제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없는 분들은 에스트로겐만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궁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호르몬 치료를 하냐,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통은 근데 골다공증 예방 목적을 위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권고하고요. 5년 정도는 유방암 증가율이 크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또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간이고요. 막상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끊으려고 할 때 환자분들이 끊기 싫어합니다. 더 쓰면 안 되냐고 계속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동맥경화 성향이나 골격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 한 10년 쓰거나 했을 때 되도록이면 그만 써보자고 이렇게 같이 권유를 하게 되고,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거는 의사의 그 판단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동맥경화나 성인병 성향은 거의 없는데 뼈가 굉장히 가늘고 골밀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 때 뭐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또는 뭐 활력 이런 거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죠. 여성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 측면에서 볼 때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그래서 골 감소가 있을 때 1차 치료로서 쓸 수 있고요. 골이 빠져나간 걸 예방은 하지만 연령이 더 올라가서 형성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골이 점점 감소해서 어느 순간 골 다공증 상태가 오게 되면 골 형성 촉진제를 병행해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생리혈을 경험해야지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거나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그건 드물긴 한데, 그래서 사이클릭하게 출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있어요. 에스트로겐만 이렇게 쓰다가 뒷부분은 프로제스틴이랑 에스트로겐이 같이 들어간 거를 쓰면 그 프로제스틴과 에스트로겐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자궁에서 내막이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출혈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 혼선을 주는 방법인 것이 뭐냐면, 폐경 이행기 시작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거든요. 호르몬이 들어가는데 난소가 기능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난소도 가끔 한 번씩 일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말거나 가끔 생리가 간헐적으로 있다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그 출혈이 호르몬을 사용하는 주기 중에 오면 혼선이 오죠. 이게 호르몬 약 때문에 먹어서 이게 출혈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둘 다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인과 검진상 자궁암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내막이나 특별한 세포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정기적으로 판명이 된 상태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쓰면 돼요. 대부분의 여성은 귀찮고 하니까 그냥 생리 없는 스케줄로 가는 거를 더 원하시긴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얼굴이 늙어가는데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막 성형수술을 해도 완전히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 전체적으로도 호르몬 치료가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지, 무슨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질건조증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겠지만, 부드러운 거겠지만 여전히 불편할 때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생활 시에는 질윤활제를 써서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여성 호르몬 또 질정제가 있어요. 국소적으로.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쓰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좀 써볼 수 있고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뭐 불편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의사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처방해드릴 수가 있죠. 어떤 환자분은 왜 저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투의 사람도 있어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오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고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연령 즈음 됐을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 찾아서 정기적으로 잘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면 폐경 이후에 우리가 길어진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